예, 57강 하겠습니다. 네, 57강을 들어가겠습니다. 57강은 이 전체 보시면 이 제목이 너무 특이해요. 하상공이 비록 지름 지었지만 또 제목이 자연 이렇게 했거든요. 자연. 자연이란 말은 그 로자에서 자연은 절대로 명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 로자 전체에 나오는 자연이란 단어는 절대로 명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자연은 형용사로 해야 된다. 그냥 저절로 그러다. 저절로 그러다. 그런데 이 57장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치국이 나왔지만도 이 정치론이에요. 로자의 정치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앞에 55장, 56장은 전부 다 현부, 현덕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부적이 있다. 즉 진리에서 부여해준 각자만의 부적이 있다. 그 부적을 알면 삼라만상과 전부 다 경계없이 분별이 없는 상태, 미분별 상태의 마음으로 동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 현덕은 그건 현부고, 그 다음에 현덕의 상태는 현덕의 상태가 되면 도와 합일이 된다. 도와 합일이 되면 심지어는 화강동지이라 하달거드는 먼지하고도 동체로 느낄 정도로 의식이 확장된다. 이는 확장된 세계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정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런 정치가가 뭐냐면 이 자연의 정치라는 거예요. 자연의 정치. 그러니까 화는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그대로 있는 이 화가 바로 자연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화가 바로 자연이죠. 그리고 앞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화왈 상이라 했거든. 지화왈 상이라. 그 다음 지상왈 명이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화가 뭐냐면 분별되지 않고 전체가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죠. 앞에 했듯이 지상왈, 지상왈 명이라. 이 참지혜니까요. 그러니까 노자적 정치의 논리는 뭐냐면 만물들이 인간 세상도 있는 그대로 각자 자기가 흘러가게끔 그냥 억지를 하지 말고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노자 정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 자기 잘났다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것저것 법률 만들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 속에서 백성들은 오히려 구속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백성의 삶을 그냥 냅두라는 거야. 그게 노자 정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무위무불치. 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없다. 무위무불치. 이걸 하라는 거죠. 무위무불치. 이러한 정치를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인간 사회는 조화롭게 살 수 있다. 그 말하고. 그것이야말로 이 삼라만 자연이 조화롭게 하듯이 인간 세상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문 내용이 다 이해되는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주관에도 들어있어요. 주관에 들어 앞에 설명 보면 있지만도 이기동 선생님 책에 보면은 그 주관 갑들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이기동 선생님 책에 재밌는 표현한 게 뭐냐면 주관 노자 갑본에 들어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바른 방법에 대해 설명한 자기다. 다시 정치론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자, 첫 번째 보면 이정 띄우고 치국이라. 자, 이 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했거든요. 이 정이 제가 했지만 이게 부수가 그칠지 부수 일액이에요. 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잡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정자는 뭐냐면 바로 잡을 정자예요. 바로 잡을 정자. 그러나 세상이란 것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대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자연의 순리에 가장 맞게끔
바로 잡아가는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거죠. 바로 잡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자연의 흐름이 자연의 흐름. 그래서 그칠지 부수 이래 바로 잡은 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 자체를 그냥 바로 잡아가는 거다. 흐름. 세상의 흐름만 자꾸 이렇게 바로 잡아가 주는 거죠. 길이더란 거죠. 지도자. 그럼 이게 재밌는 건데,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다 보면은 난세가 와요. 굉장히 어려울 때, 혼란할 때. 이 난세가 오게 되면 세상이 혼란할 때는 그때는 뭐냐면은 편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편법을. 기이한 방법이죠. 기이한 방법. 편법. 정말 특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띄우고 용병인데 기이함으로써 병사를 쓴다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위기가 닥치는 거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위기나 혼란에 빠졌을 때는 그때는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방법으로서, 편법으로서 병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혼란이 왔다는 것은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힘들어할 때인데, 그때는 정도로 사는 데는 시간이 끄니까, 시간이 끄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차피 벌어지는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야 된다. 그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이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손자가 이 규제가 재밌는 규제예요. 손자는 병사를 쓴다는 것은 속일 괴짜도 궤도야. 궤도. 이게 바로 노자처럼 통하는 거지, 바로. 이 속일 괴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사할 궤, 속일 궤 다 돼, 저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정도로서 해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괴한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송양공이에요, 송양공. 이 송나라 양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의로까지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깃발에도 인이라고 쓰고 다닐 정도로 자기는 세상을 정도로 다스리겠다는 사람이야. 이 송나라 양공인데, 이 사용할 양자 양공인데, 이 사람이 초나라하고 전쟁 때예요. 이 사람은 천하 패자가면 되고 싶거든. 나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춘추 5패에서 패자가면 되고 싶다. 뭐로? 인의를 정치가 패자가 되고 싶다 했는데, 초나라가 양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강이 있어. 강을 건너는데 초나라부터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쪽에 있던 참모들이, 그 송나라 참모들이 강을 건너올 때 혼란하게 이때 쳐서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양공이 뭐냐면, 어떻게 군자가 그럴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야. 다 건너와서, 그럼 전열을 가담고 해서, 전열을 가담기 전에 체험하니, 저사 혼란을 체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무슨 말을 하느냐? 군자가 정치하는데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냐? 전열 다 다듬었어. 그런데 이 초나라는 대구인데, 대패하는 거예요, 대패. 이게 바로, 송량지인이야. 이거보다 송량지인이라고 고사성어에 있어요. 고사성어에 보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송량지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난세를 풀어가는 방법론에서 그 난세를 가장 잘 빨리 시간을 크는 아주 기이한 편법을 써가지고 병사를 써서 빨리 한책에 말해 백성도 오래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띄우고 무사 띄우고 취 띄우고 천하야. 자, 지도자가 돼서 끊임없이 백성들한테 이런저런 일을 줘가지고 관리시키는 거야. 전쟁터에 나오라, 안 그러면 부역 나오라, 뭐 등등.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고통 주는데, 반면에 백성들한테 관습을 안 하는 거야. 무사. 일이 없어. 뭐 시키는 거 없어. 일이 없는 것으로서 천하를 취한다. 취할 취자는 이게 민심을 하는 거야, 민심. 이 취할 취자는 민심을 하는 거야.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자기 각자 편하게, 자연이니까. 자연 그대로 백성 편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천하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우리 임금 리더 최고네 하니까, 그게 바로 천하를 취하는 방법이야. 민심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심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항상 평상시에는 바른 것만, 큰 틀만 바르게 흘러가 있고 만들어주는 거고, 난세, 무슨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때는 편법으로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 빨리. 편법을 써서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평화기에는 늘 백성들의 삶을 그냥 냅둬도 아무 하지 말아야.
그러면 저절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천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해답하는 건데, 오 띄우고 하이 띄우고 직이 띄우고 연재 이차오. 내가 무엇으로서 하이 무엇으로서 그것이 그러한지 알겠는가? 직이 연재 무엇이 그러한지 알겠는가? 그랬더니 이 때문이야. 자, 이 차의 이 때문은 뭐냐면 지금 아래에서 나오는 예들입니다. 이제 이 차에서 이 차가 바로 아래에 나오는 예가 딱 나가는 거죠. 자, 첫 번째 예가 볼게요. 첫 번째 유의에 대한 문제인데, 무의가 유의인데, 천하 띄우고 다 띄우고 휘는 끓일 휘, 피할 휘자예요. 휘 띄우고 민 띄우고 이빈. 이걸 갖다가 축간에서는 배반을 반자로 썼어요. 이 축간에서는 이게 이 빈자를 갖다가 배반을 반자로 되었어요. 자, 천하에 백성들한테 금지하고 꺼리는 걸 많이 만들어. 그러면 그걸 피해 다니기 위해서 늘 힘들다는 백성들이. 그래 뭐냐면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이렇게 이 통용본에 나와 있고, 축간에는 이걸 백성들의 마음이 이반된다 해서 배반할 반자예요. 축간에서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냥 꺼리고 피하는 거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이반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다 띄우고 이익이 띄우고 국가 띄우고 자원이라. 자, 백성들에게 이로운 기계, 편리한 기가 많아지면 국가가 자자는 더욱 자자요. 많은 자자. 더욱더 혼란해져. 이게 참 재밌잖아요. 편리한 기가, 노자가 지금 현재 한 81장에 또 나오는데 뒤에. 그리고 편리한 기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이익 창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그 이익 창출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또 혼란에 빠진다는 거야. 너도 나도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서로가 많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요 원래 비트코인인가? 그거 몰려가지고 지금 난리 피우듯이 그냥 세상 혼란인 거야. 그 이로운 기계를 말해서 이로를 남기겠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뛰다니다 보니까 세상이 되게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로운 기계는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 이익 창출로 욕심이 많이 생기거든, 자꾸. 그럼 인다 띄우고 기교, 기물 띄우고 자기. 사람들이 제주 기자, 기교 기자. 기교는 뭐냐면 장깨들이죠. 자, 귀한 제주, 장깨. 이것들이 많으면 귀한 물건들이 더욱더 불나. 그럼 세상을 이것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아주 귀한 물건들, 특이한 물건들, 재주 있는 것들, 이게 많으면 세상이 그걸 통해서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 띄우고 자창, 밝을 창자야. 법령이 더욱더 밝아지면 도적 띄우고 다유라. 도적이 더욱더 많이 있게 돼. 이게 참 재밌잖아요. 법망이 많아지면은 법을 피해가는 미꾸라지들이, 머리 좋은 미꾸라지들이 법망을 피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법망을 지키는 사람들은 늘 가난에 빠지는 거고, 법망을 갖다가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만 잘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는 거 안 같아요? 오늘날 지난번에 보니까 법망 잘 만들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늘 그랬잖아. 권력 가진 사람이 잘해야 된다고. 자기들 고가 다 이용해 다 돈 벌어먹잖아. 가난한 사람도 못하고. 그러니까 법망이 더욱더 밟아지면 그 법망을 피해가는 미꾸라지 같은 도적들이 더욱더 많이 있게 돼.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 얘나 지금 똑같다는 게 바로. 자, 그래서 고 띄우고 성인 띄우고 운. 그러므로 성인이 말해서 뭐라고? 아 띄우고 무이 띄우고 민 띄우고 자이라. 내가 아무런 함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없게 되면, 어떤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백성들이 저절로 화한다. 이게 육아 철학하고 노장 철학 똑같이 통하는 가마예요. 이 화는 가마예요. 이게 최고로 뭐예요? 오늘날이나 과거나 이 백성들이 가마라를 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최고지. 그럼 이런 리더 최고예요. 이거는 영혼을 바꾸는 거니까. 가마가 됐다는 정신을 바꾼 거니까. 저절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아 띄우고 호종이 띄우고 미인 띄우고 자정이라. 내가 고요로움을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돼. 이 호정은 앞에 나왔지만 허정과 같은 거죠. 허정과 같이 써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고요로우려면 마음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은 고요로우면 허와 같이, 허정과 같이 가야 돼요. 허정과.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허정의 수양을 하는 거지. 이게 수양을. 그러니까 지도자가 또는 안 그러면 개인이라도 마음이 고요로울 수 있는 방법은 헛된 욕망을 비워야만 고요로워진 거죠. 안 그러면 이 생각되는 마음이 늘 가을밭에 구름아 굴러가듯이 그냥 복잡해지는 거죠. 그 고요롭게 하는 방법, 마음 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그 허정 같이 쓴 허정 앞에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가 허정해서 아주 고요롭게 해서, 즉 술을 내서 마음이 고요로워지면은, 그러면은 이 고요로운 가운데서 결국은 뭐냐면은 나오는 것이, 맹자 노자를 말하면 역시 이 가운데 일어난 것이 뭐냐, 만물 동체니거든. 이 허정의 세계는 육아는 천인 합일 같이 만물 동체니까. 이 만물 동체의 사고가 나오니까 다연지 백성들한테 베푸는 혜택이나 적이 많을 때니까 백성들은 저절로 자꾸 바르게 되려고 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바르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자꾸. 가마를 가지고. 리더가, 지도자가 허정한 상태에서 욕망을 비우고 고요롭게 수양하면은 그 맑고 청명한 기운이 결국은 백성들의 삶을 나날이 저절로 바르게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최고란 얘기죠. 아 띄우고 무사히 띄우고 미인 띄우고 잡으라. 내가 1, 3년 게 없어. 전쟁도 안 하고 부역 같은 거 잘하고. 그러니까 뭘 백성들이 괴롭히는 일 없어. 무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은 저절로 부자가 돼. 자기 할 일만 하거든. 이게 바로 자연이죠. 자연. 그래 백성들이 갓나게 사는 거는 맹자에 나왔지만도 그 당시 맹자 때 이야기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전쟁터가 젊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힘이 없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는 못 짓고, 그래서 사람 굶어 죽어도 묻을 수도 없고 그게 힘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전쟁도 없고 부역도 안 하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스스로 농사 짓고 삶아하니까 저절로 부자 되는 거지 뭐. 이상하게. 일을 꾸미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 마지막으로 아 띄우고 무욕이 띄우고 미인 띄우고 자박이라.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라는 인간이 지도자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너희들한테 바란다. 또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욕망을 텅텅 비워버리니까 백성들도 저절로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 박의 세계는 노자, 도울 선생이 자기 출판사를 박이 됐는데, 통남을 했는데, 이 박의 세계는 도에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에서 나오는 초창기의 모습이 박이에요, 박. 그러니까 저절로 지도자들이, 위에 돈 있고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도 그 순수하게 욕심을 내지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지도자로서 헌신을 다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저절로 도로 들어갈 수 있는 순박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이 57장의 정치론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노자가 바라보는 정치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욕망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백성들 힘들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됐을 때, 참다운 지도자일 때는 무의무불치라. 자연 그대로의
모든 만물이 어울려 조화롭게 살듯이 백성들도 각자 자기 삶을 갖다가 편하게 살게끔 그냥 냅두어 두고 간섭하지 않으면 저절로 멋진 정치로 조화롭게 될 수 있는 세상이답고 이렇게 57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0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